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케이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은 어젯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애틀란타시 부지에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애틀란타시와 국제공항의 관할 구역 내 10살 이상 모든 사람에게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 또는 천으로 얼굴을 가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지아주 내에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에 따른 것이라고 애틀란타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밝혀왔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지사의 비상명령보다 더 강력한 조항을 만들 수 없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텀스 시장의 결정은 정책 역전이라 할 만한 것인데요. 바텀스 시장은 이번 주까지만 해도 시 당국이 주법이나 캠프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바나시가 처음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추진해 캠프 주지사의 동의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어 웨스트포인트와 에펜스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바텀스 시장의 이번 조치는 캠프 지지사가 시 당국이 시위대를 제대로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1000명의 주 방위군을 시내 거리로 끌어들이면서 일체 시 당국과 상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텀스 시장이 나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반기를 들면서 시정 운영을 직접 이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바텀스 시장이 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과 MIT는 어제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이민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100% 온라인 수강하는 유학생에 대해 F1이나 M1 비자를 내주지 않고 미국에 머물 수도 없다고 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규정 개정안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대학들의 대면 수업 재개를 강요하려는 압박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버드대 로런스 백하우 총장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에 다니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추방 위협을 받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아틀란타 공연예술단체들에 대한 대응으로 얼라이언스 극장은 오늘부터 8월 13일까지 30분 길이의 버라이어티 쇼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극장을 못 가는 상황에서 공연 애호가들과 미래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인데요. 이번 공연은 우리는 아직 여기 있어 라는 뜻의 We are still here 입니다. 브로드웨이 스타 커네이 콜린스와 테리 버렐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노래와 이야기를 풀어놓는 카바레 시리즈라고 합니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계는 좀처럼 회생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술 애호가들은 좀 더 다양한 비대면 무관중 공연들이 온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독립기념일 오후 2시 40분경 사우스캐롤라이나주 I-85 고속도로 남쪽 방면 선상에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순간 왼쪽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로 다시 나왔다가 반대쪽으로 전복하면서 불까지 붙는 사고가 발생해 조수석에 탑승했던 76세 한인 이영덕 할머니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현지 언론에는 당일 보도됐지만 어제 귀넷 데일리 포스트가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조지아주에 알려졌습니다. 로렌스빌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이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탓에 차가 전복하며 구르는 사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고 현지 고속도로 순찰대가 전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이 위험한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전자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중국 수촨성 폭죽 공장에서 커다란 굉음과 함께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다고 중국 중앙TV 등이 보도했습니다. 폭발 사고는 8일 밤 9시경에 일어났는데요. 핵폭발을 방불케 하는 버섯구름 불기둥이 치솟고 주변 지역 건물들의 유리창이 깨지면서 이에 놀란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소방대도 추가 폭발 우려와 맹렬한 불길로 초창기 화재 진압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수촨성 당국은 현재 사고 원인과 더불어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를 파악 중입니다. 덴마크가 코로나19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덴마크 국민이 정부 웹사이트에서 코로나19 여권을 확인하고 다운로드에 인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정부가 확인해주는 증명서인 셈입니다. 덴마크 보건부는 일부 국가에서 격리 없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여권 발급으로 덴마크 국민이 여행할 때 공식 검사 결과 서류가 필요할 경우 편의를 주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 24살의 싱글맘이 3살 배기 딸을 홀로 방치하고 여행을 떠나 아이가 굶어 죽은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도쿄 소방당국에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케하시 사키의 딸 노아 양은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는데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고도 탈수증과 금주림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시청은 가케하시가 교제 중인 남성을 만나려고 노아 양을 집에 방치한 채 8일 동안 여행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녀를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 혐의로 7일 체포했습니다. 가케하시는 소방대원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노아의 기저귀를 바꾸고 집에서 아기를 돌봤다고 거짓말하는가 하면 교제하던 남성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진도 삭제하는 등 범죄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녀는 노아의 친아버지와 결혼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이혼했고 약 3년 전부터 도쿄의 아파트로 이사해 음식점에서 일하며 노아를 키워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에 게재되는 콘텐츠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감독할 페이스북 감독위원회가 올 연말 활동을 시작합니다. 페이스북 감독위원회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늦가을 이후에야 활동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독위원회는 텍스트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콘텐츠를 살펴보며 논란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페이스북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독자 권한을 가집니다. 감독위원회에는 미국 연방손해법원 판사를 지낸 헌법학자 마이클 맥코널, 앨런 러스브리저 전 가디언 편집국장, 안드라스 사주 전 유럽인권재판소 판사, 헬레 토로닝 슈미트 전 덴마크 총리 등 다양한 국적의 법률가, 언론인, 교수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딸이 9일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경력 2개 중대와 형사, 드론, 경찰견 등을 투입해 박 시장의 소재를 추적 중입니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는 성북구 길상사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일대를 집중 수색하고 있으나 오후 7시 현재까지 박 시장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 시장은 외출 당시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요. 경찰과 서울시는 최근 박 시장이 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경무와 스트레스를 겪어왔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머리를 식히고 있을 개연성과 함께 박 시장이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외출했다는 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소재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황무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어오던 농민들에게 갑자기 임대계약을 종료하고 토지를 공개 매각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마을의 유정리 농민들은 1980년 당시 여당인 민정당과 지역 영세 농민들이 무적지 임야인 산을 개간하기로 계획하고 당시 국회의원과 군수가 함께 육군을 설득해 개간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어 1년 동안 개간 작업을 거쳐 이듬해 첫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개간지에서의 농사라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논바닥에서 관뚜껑이 걸려 올라오거나 농사 도중 사람 뼈가 나오고 심지어 지뢰도 수두룩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갖은 고생으로 황무지를 옥토로 일궈낸 농민들은 40년 만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갑작스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땅을 일구고 지켜온 자신들의 노고를 인정해 공개 매각이 아닌 장기 임대 또는 수의 매각을 공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내놓은 교회 예배 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8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제 중대본이 교회에 대해 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과 행사 및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표하자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논평을 내고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 9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은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